제가 싱가포르에서 드디어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살면서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꿀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3개월 동안 계좌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 말은 즉슨 로컬 계좌가 없으니까 제가 회사에 월급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계좌를 만들면서 월급을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용한 계좌는 DBS라는 계좌예요. 싱가포르에 오시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계좌 은행들이 되게 다양한데 제가 이제 DBS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접근성과 편리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랑 DBS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했었고요. DBS가 ATM 기나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용을 하게 되었고 또 POSB랑 DBS가 같은 ATM을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ATM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접근성과 편리함이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였고요. 오자마자 거의 락다운이 걸려서 싱가포르에서 비자를 발급해주는 MOM이라는 곳에서도 그 비자 발급에 조금 지연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들은 비자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 DBS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그 IPA 레터, 이 레터만으로도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DBS는 이제 인터넷으로 만들 경우 좀 다양한 혜택이 있긴 있는데 인터넷으로 시도했으나 저는 이제 계속 실패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DBS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2가지예요. 우선 회사 증명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근무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건 회사의 HR팀에 보통 요청을 하면 발급해 주시는데요. 이때 꼭 반드시 집 주소가 그 레터 안에 적혀 있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서류에서는 집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서 또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서류를 요청할 때는 본인의 집 주소가 증명될 수 있도록 서류가 나와야 되고요. 2번째는 이제 싱가포르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같이 이제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IPA 레터를 받아주는 유일한 은행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로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DBS 계좌를 만들게 되면 외국인은 DBS 멀티플라이어스 어카운트를 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평균 3,000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3,000불이 채워지지 못할 경우는 이제 5불의 수수료가 지불이 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싱가포르를 귀국하게 되어서 은행 계좌를 닫게 되면 $30를 또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걸 가입하게 되면은 얼마가 보관되어 있더라도 뭐 수수료가 아예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만들어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의 월급 통장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해서 저는 가서 만들었고요. 계좌를 발급할 때 데비카드도 같이 발급이 돼요. 근데 이 데비카드 기능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또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오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아직 애플페이가 안 되다 보니까 쓸 기회가 없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애플페이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DBS 계좌를 만들면서 애플페이도 같이 한번 제가 연동을 해보았어요. 등록을 해보았는데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제일 먼저 자기의 휴대폰에 있는 지역을 싱가포르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폰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폰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리전을 설정해 주시고요. 이 애플페이에 등록할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가능해요. 싱가포르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라면 모두 가능한데 DBS, OCBC, UOB 모두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DBS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연동을 했었고요. 월렛을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의 그런 DBS든 다른 은행이든 카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카메라로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드를 입력하고 나면은 휴대폰 번호로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와요.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워치를 또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워치에도 DBS 카드 애플페이를 같이 등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와치만으로도 터치를 해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또 이 애플페이를 애플워치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4자리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사실 제가 그전에는 애플워치엔 따로 패스워드를 설정해 놓지 않았는데 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설정을 해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정을 했고요. 애플페이에 있는 로고
가 달린 모든 가맹점에서 또 사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한화를 해외 송금하는 방법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물론 DBS에서도 바로 가능하지만 조금 수수료가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되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고 제가 보았던 서비스 중에서는 인스타램이라는 서비스와 트랜스퍼와이즈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핀테크 쪽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와이즈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트랜스퍼와이즈를 언젠가 한번 꼭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써보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퍼와이즈는 영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이고요. 이렇게 해외 송금을 P2P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트랜스퍼와이즈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래에 이게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첫 송금은 900 싱가포르 달러까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모르고 추천인 코드 없이 가입했다가 첫 송금부터 11불을 낼 예정입니다. 보통 한 1000불 정도 보내면 11불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고요. 이 트랜스퍼와이즈는 개인과 사업자로 나눠서 가입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축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가입을 했고요. 트랜스퍼와이즈에서는 1회당 한화로 95만원 정도 송금이 가능하고요. 1년에는 3만 미국 달러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간단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본인 인증 단계에서 본인을 인증해 주시면은 이용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으로 여권의 앞면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권 앞면을 사진 찍어서 올린 지 10분 정도 되었을 때 승인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퍼와이즈에서 돈을 보낼 경우 샌드 머니를 클릭하신 후 통화를 설정하시고 받는 일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나에게 보낼 경우 이제 myself로 클릭을 해주시고 한국에 있는 저의 계좌에 수신인과 계좌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고요. 또 트랜스퍼와이즈는 내가 다른 은행을 이용했을 때보다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었는지를 바로 눈에 보여줘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통 하루, 길어야 이틀 정도 송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오셔서 한국에 하나로 송금을 할 때가 있다면 되게 이런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DBS 계좌를 드디어 만들고 어떻게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양한 싱가포르 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